자, 앞에서 했던 도르래로 연결되어 있는 기차 문제를 해봤으니까요. 이번에는 그것을 적용을 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 상황으로 한번 퀴즈를 풀어보죠. 뭐냐면 가운데에 질량이 2m의 물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왼쪽에는 질량이 m의 물체가 있고 오른쪽엔 도르래에 또 매달려 3m의 물체가 있어요. 그랬을 때 왼쪽 실에 걸리는 장력을 T1, 그 다음에 오른쪽 실에 걸리는 장력을 T2라고 했을 때 T1 대 T2를 구하여라. 그래서 장력을 각각 구해봐서 그 크기를 비교해봐라 라고 하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들? 음, 두 개의 크기는 같을까요? 아니면은 다를까요? 장력, 아까부터 얘기할 때, 우리가, 장력, 한 실에 걸리는 장력, 여기에 만약에, T1이라고 한다면, 이 질량 M은 물체를 끌어당기고 올리는 것이 T1, 그 다음에 얘를 왼쪽으로 잡아당기는 것도 T1, 요것도 T1, 요것도 T1이에요. 그럼 T1, T1은 한 실에 걸리니까 같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보면 이쪽은 T2,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T2. 그래서 T2는 요 오른쪽 실에 걸리는 장력이라서 두 개는 같죠. 근데 왼쪽과 오른쪽의 힘의 크기는 같을까요?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 한번 구해보시겠어요? 자,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죠? 우리가 아까 했던 방법대로 해야 돼요. 그 했던 방법은 우리가 뉴턴 운동 방정식에서 여러 물체들이 있을 때의 가속도와 장력을 구하는 방법. 첫 번째, 뭐 한다고 그랬죠? 네, 모든 질량을 찾아라. 그래서 질량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는다. 근데 그보다 앞서서 제가 뭘 하면 좋겠다라고 했냐면, 네, 그보다 앞서 가속도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물체들이 운동할지 그 운동 상태에 대해서 한번 먼저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봐라 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왼쪽에는 작은 질량이 있고 오른쪽에는 그거에 대해서 3배만큼 큰 질량이 있고 위에는 이렇게 물체가 놓여 있으니까 물체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네, 얘는 위쪽, 얘는 오른쪽, 얘는 아래쪽이죠. 그럼 얘는 전부 다 방향이 다른가요? 아니죠. 물론 얘는 플러스 y, 플러스 x,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이 다르다가도 우리는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한 물체처럼 얘가 한꺼번에 운동을 하고 있고 한꺼번에 가속도 크기 a를 가질 테니까 얘는 이렇게 우리는 시계 방향이다 라고 이렇게 가정하면서 운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때 속력은 일정하게 빨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한 다음에 질량은 이렇게 세 개가 있다 생각하고 두 번째, 각 질량들에서 모든 힘을 찾아라. 모든 힘. 자, 그러면 모든 힘들을 찾으면은 여기에는 3mg의 중력이 있을 거고 T2 찾았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어떤 힘이 있습니까? 오른쪽에 T2, 왼쪽에 T1이 있죠. 그런데 아까처럼 무슨 힘도 있어요. 수직 항력과 중력도 있죠. 하지만 그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니까 얘는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없죠. 왜? 운동 방향과는 관계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힘이 있습니까? 얘는 아래쪽으로 mg의 힘의 중력이 있죠. 무게에 해당하는 것. 그 다음 위쪽으로 T1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대충 그리긴 했지만 정말 중요한 점은 이렇게 한번 표현하면 자, 질량 중심에다가 놓고 아래쪽으로 3mg라고 하는 것이 중력이 있다면 위쪽으로 T2의 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오른쪽 아래로 진행한다고 했으니까 이쪽으로의 가속도를 갖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3mg가 T2보다 더 커야 돼요. 그리고 화살표의 길이도 그렇게 그려놓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이제 뭘 합니까? 가속도나 장력을 구하기 위해서 세 번째, 네,
식들을 연립한다. 식들을 연립한다면 식을 여러 개를 세울 수 있어야 되죠. 여기서 물체가 3개니까 식을 몇 개나 세울 수 있어요. 식 3개를 세울 수 있어요. 그리고 걔네들을 연립해서 각각의 모든 장력과 그 다음에 각각의 모든 가속도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연습으로 식 3개를 세워보면, 자, 여기에 스몰 m 물체에서의 식을 세우면 아래쪽으로 mg, 위쪽으로 t1인데 물체가 전부 다 위쪽으로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t1이라고 하는 힘에서 mg라고 하는 힘을 빼면 이 물체는 이러한 가속도를 갖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 EM이라고 하는 물체에서의 식을 세워보면 얘는 오른쪽으로 진행한다고 했으니까 T2-T1은 그 다음에 EM의 가속도 A를 갖습니다. 라고 할 수 있고요. 3M의 물체에서 식을 세워보면요. 3M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더 크죠? 그러니까 3mg라고 하는 힘에서 T2라고 하는 힘을 빼면요. 그렇게 되면 얘는 어떤 가속도를 갖습니까? 3ma라는 물체가 이렇게 a라고 하는 가속도를 갖습니다. 그래서 1번씩, 2번씩, 3번씩 이렇게 식이 3개나 나와요. 식이 3개고 우리가 모르는 것은 미지수가 몇 개입니까? a라고 하는 거 1개 하고 t1, t2라고 하는 거 2개. 그러니까 결국에서는 미지수 3개의 식 3개이기 때문에 t1도 구할 수 있고 T2도 구할 수 있고 A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3개를 연립하면 모든 힘을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T1, T2를 구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라는 거죠. 근데 저는요, 이렇게 구하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구하는 걸 더 좋아해요.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일단 좀 지워보고요. 전체의 물체 개들을 갖다가 보고 판단을 해봤을 때 이 물체 개는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어요. 전체가 한꺼번에 운동하니까 전체 질량을 다 합치는 거죠. 전체 질량을 다 합치면 여기가 2m, m, 3m이라고 하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오른쪽으로 외부에서 3mg라고 하는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고요. 왼쪽으로 얘가 mg라고 하는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통으로 하나의 물체를 만들어 버리고 그 다음에 내부에 존재하는 이 힘은 어차피 내부에만 주는 것이고 외부의 어떤 영향 내부에서 외부에서 작용하면서 이 물체의 가속도를 갖는 데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면 가속도를 쉽게 빠르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알짜의 힘의 크기는 2mg가 되죠. 그 다음에 이 전체의 질량은 3, 4, 5, 6mg, 6m이 되죠. 그렇게 되면 가속도는 어떻게 돼요? 3분의 1 g로 구하게 되죠. 자, 그런 다음에 얘네들을 갖다가 T1, T2를 구하는 방법으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답은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수업의 마지막 예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학습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학습할 때 항상 이 문제가 나오는 것이 우리 뉴턴 운동 2법칙에서 굉장히 대표적인 문제로 선택을 하고 여러분들도 접하고 그래서 이렇게 두 물체가 하나의 도로에 연결되어 있을 때 가속도를 구하고 장력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진 학생들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쭉 여러 가지 예제들을 많이 다뤄보고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다루면 이것도 쉽게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방법에 따라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는요, 어떻게 하냐. 제일 먼저 1번, 얘의 가속도를 먼저 구한다. 가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얘가 어떻게 운동하는지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오른쪽에 있는 이 M2가 무거울 거니까 얘는 M1을 끌어당겨서 얘는 이쪽으로 내려갈 것이고 얘는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내려가면서 얘는 점점 빨라질 것이고 얘는 올라가면서 점점 빨라지는데 그때 가속도의 크기는 어때요? 두 개가 실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같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다음에 그러면 얘는 가속도의 방향이 정반대 방향일까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있는 그대로를 본다면 얘는 위쪽이고 그쵸? 왼쪽 물체는 위쪽이고 얘는 아래쪽이라서 반대 방향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틀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가속도를 갖다가요 이 전체의 도르래가 하는 역할로만 본다면 도르래는 네, 방향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M1이라고 하는 것의 실을 갖다가 계속 따라가다 보면 얘는 이쪽으로 올라가고 도르래에 의해서 다시 이렇게 돌면서 내려와요. 그래서 도르래가 방향을 바꿔주는데 만약에 도르래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 도르래가 만약에 방향을 바꿔주지 않고 이 도르래가 뭐 마찰이라든지 다른 것도 전혀 없기 때문에 도르래를 갖다 생략을 해주면 이 물체들은 결국 M1이라는 물체와 실에 매달려 있는 M2라고 하는 물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알 수 있고 얘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둘 다 힘을 받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받는 힘은 얼마겠어요? M2G만큼의 중력이고 왼쪽으로 받는 힘은 M1G만큼의 힘을 받고 있고 내부에는 장력 T가 존재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도르래 문제라고는 했지만 얘는 앞에서 말했던 기체 문제와 다름이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을 갖다가 구할 때 가속도의 방향을 결정을 먼저 했어요. 지금 가속도의 방향은 오른쪽 아래로 시계 방향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때 가속도의 크기는 같을 것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두 번째, 질량을 모두 찾아라. 자, 첫 번째, 질량을 모두 찾은 다음에 그러면 질량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뭐가 있어요? 모든 힘을 찾아라. 모든 힘을 찾으면은 어떻게 돼요? 자, 이번에도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힘 M2G가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이쪽으로 M1G가 있죠. 어느 쪽 더 힘이 커요? M2G가 크고요. 안쪽에서는 뭐예요? 장력 T가 있고 여기에서도 장력 T가 있는데 이 두 개는 누가 더 커요? 동일하죠? 그러니까 둘 다 T라고 해서 모든 힘을 찾았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물체에서 연립방 정식을 세워라. 그럼 연립방 정식 세 번째 빨간색으로 되어 있네요. 연립방 정식 세우면 M1에서의 방정식을 먼저 세우면 뉴턴 운동 법칙에 따라서 모든 힘을 찾았고 그때 운동 방향은 위쪽 방향이니까 MA라고 하는 가속도는 위쪽 방향이고 이쪽에 T가 조금 더 클 거고 그래서 M1G를 빼면 얘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체에서 보면은 얘는 아래쪽으로 내려올 거예요. 그렇지만 M2A, 여기 방이네요. M2A라고 쓰고 얘는 오른쪽 아래 방향이고 그때는 자 M2G 빼기 T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이 두 개의 식에서 우리는 T를 소거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A를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A를 소거한다면 T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것보다 어떻게 하면 편할 것 같아요? 네, 그냥 하나로 보는 거죠. 전체 질량 M1 플러스 M2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전체 힘, 알짜 힘이죠. 알짜 힘은 M2G 빼기 M1A 이렇게 하면 M1G 이렇게 하면 이미 가속도를 구한 답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연립방 정식을 세우지 않아도 우리가 가속도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정리해만 M1 플러스 M2분의 M2 마이너스 M1의 G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 두 개의 어떤 방법이든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것은 똑같은 값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연립방 정식 세워서 가속도 한번 구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끝나지 말고, 이 복잡하니까 이 복잡한 식을 갖다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면, 자, m1 더하기 m2, m2 마이너스 m1이라고 했으니까, 항상 여기에 있는 전체 값들은 어떨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전체 값은, 어, 분자가 분모보다 항상 작죠? 그러니까 여기는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 g보다는 작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더 작아져요? M2와 M1의 차이가 작을수록 더 작죠? 그러니까 가속도는 언제 작아져요? M2와 빼기 M1이 내 값이 어때요? 작을수록, 그쵸? 작을수록 이 전체 값은 작아져요. 그러고 다가 만약에 M1과 M2가 같으면 어떻게 돼요? M1과 M2의 질량이 같게 되면, 분차가 0이 되네요. 그렇게 되면 가속도의 값은 0이 된다. 맞아요. 뭐냐면, 두 개의 질량이 같으면 얘가 왼쪽으로든 오른쪽으로든 움직이지 않을 거고, 그러면 등속도 운동을 하거나 정지해 있을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행동할 거니까 가속도가 0이 된다는 것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한 답이 맞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장력을 구하면 어떻게 돼요? 장력은 네, 여기 둘 중에 하나에다가 우리가 가속도를 구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의 식에다가 장력을 구할 수 있어요. 왼쪽 식에다 한번 해볼까요? 왼쪽 식은 장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t에서 뭐를 빼주면 돼요? t에서 m1을 빼주면 그것이 바로 m1a가 되잖아요. 근데 a는 우리가 구했으니까 이걸 대입한 다음에 장력 t는 m1 더하기 이렇게 되죠. m1에다가 g가 빠졌네요. m1g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더하기 m1에다가 가속도 a 이거를 더해 주는 거죠. m1 플러스 m2에 m2 마이너스 m1 그 다음에 g 엄청 복잡하네요. 네, 정리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 두 개를 정리하게 되면 M1, M1 어떻게 뭐 없어지는 게 있을까요? 잠깐만요. 한번 생각해 봐야겠네. 이렇게 복잡하게 쓰는 것보다요. 여기에서 먼저 이항을 해서 묶어주게 되면 T라고 하는 것은 M1에 A 플러스 G 이렇게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건 위에 있는 것을 대입을 하면 되는 거였었어요. 뭐, 그러면 이 정도로 정리하고 마치는 걸로 하고요. 문자로 쓰게 되면은 뭐 많이 복잡을 하게 된대요. 나중에 숫자를 표현하게 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퀴즈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숫자로 한번 내볼까요? 자, 이번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잘 듣고 문제를 풀어주세요. 이번 문제는 앞에서 얘기한 이렇게 도르래 문제인데요. 첫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요 M1이라고 하는 거의 질량이 1kg이고 그 다음에 M2가 2kg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M1, 이것이 M2. 그래서 1kg, 2kg일 때의 경우를 1번 경우, 가로 1번 첫 번째 경우이고요. 두 번째 경우에는 둘 다 질량을 2배로 높이는 거예요. M1의 질량을 2kg으로 하고 M2의 질량을 4kg으로 하는 경우를 두 번째 경우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번의 실험을 했을 때 이 두 경우의 가속도의 비를 구하여라. 그래서 A1 대 A2는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퀴즈는요. 이 두 경우의 장력의 비는 그래서 첫 번째 1,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 이거는 뭐예요? 여기에 걸리는 장력이 있는데요. 여기에 걸리는 장력의 크기가 어때요? 질량이 커지면 커지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1의 경우와 2의 경우. 문제 이해 잘 됐나요? 네. 이때는 1의 경우는 뭐라고요?
왼쪽 질량이 1kg, 그 다음에 2kg 일 때고 2의 경우에는 뭐라고요? 2kg, 4kg일 때 이때가 2고 이때가 1이라는 거 잊지 말고 한번 문제 답을 해보세요. 우선 가속도를 먼저 구해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장력도 구해봐야 돼요. 그런데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구하지 않고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볼까? 그리고 답을 한번 구해볼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물리에서는 직관이라고 하는데요. 생각을 해서 그것이 예상을 하고 답을 예상하는 것이 실제 답과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드물죠. 그래서 물리가 좀 어려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뭐냐면 내가 생각한 답안하고 실제 답안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근데 한번 해보세요. 연습을 하면 할수록 이것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겠어요? 가속도는 어떨 것 같아요? 찍어봅시다. 가속도는 첫 번째 경우 물체의 질량이 커진다. 두 배씩 커진다고 해서 커질까요? 네, 저는 안 커질 것 같아요. 음, 가속도는 두 개가 똑같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장력은 이거는 좀 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무거운 것들을 달았기 때문에 양쪽에서 더 큰 힘으로 잡아당기니까 장력은 커지지 않을까요? 근데 정확하게 B를 한번 구해보아야 되겠죠? 우선 첫 번째 경우에 가속도의 경우는 어떻게 구합니까? 전체 질량의 합 3kg이죠. 그 다음에 힘 몇이에요? mg 그러면 네, 바로 빼주니까 3kg의 g가 되잖아요. 단위는 한쪽에 쓰면 좀 그러니까 3분의 g라고 하는 가속도가 되겠고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경우 벌써 다 구했네요. 자, 지우는 게 여러분들 보시기가 편하겠다. 자, 지워서 결국에는 이렇게 하는데 다시 쓰죠. 첫 번째 경우는 질량의 합, 그 다음에 알짜 힘 이렇게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첫 번째 경우는 1 플러스 2의 질량, 힘은 오른쪽으로 자 10, 20 빼기 10 이건 중력가 속도를 갖다 몇을 하고 났을 때 네, g를 10이라고 놨을 때, 뭐, 안 그래도 상관은 없겠지만, 가속도 비엔 똑같이 g라고 놔도 생각은 없겠지만, 그러면 얘는 3분의 10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에는 전체 질량 다 더하면 뭐가 돼요? 똑같이 전체 질량, 네, 2 플러스 4. 그 다음에, 어때요? 힘은? 네, 오른쪽으로 40, 왼쪽으로 20. 그러면 어때요? 6분의 네, 20. 그러면 3분의 10. 네, 어때요? 그러면 답은 A1 대 A2는 네, 3분의 10 대 3분의 10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 네, 1 대 1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예상이 맞았어요. 참, 어, 저는 뭐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랬겠죠. 자, 그 다음에 퀴즈 5번을 갖다가 풀어봅시다. 이때 장력의 비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먼저 1번의 장력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 장력 T를 갖다가 이제 구하면 되겠죠. 뭐 오른쪽에서도 구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M1G고 T. T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순서대로 가볼까요? 우리가 t를 갖다가 t1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빼기 m1g는 a1 그 다음에 m1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t1은 m1g 플러스 a1 이렇게 하면 됐었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M1은 그대로 놔두는데 뭐 대입을 해볼까요?
M1이라고 하는 게 아까 얼마였어요? M1은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거는 뭐예요? 음, T1 대 T2의 B죠. 그러니까 T2를 먼저 한번 써보면 T2는 어떻게 돼요? M1은 그대로 가나요? M1은 그대로 가는데 여기에서 G 플러스 A의 2로 가죠. 그런데 여기서 A1과 A2는 아까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 가로 안에 있는 두 개의 가속도는 같고, 근데 M1은 두 개의 경우가 어때요? M1이 똑같으니까 하나는 1이고 하나는 2죠. 그러니까 M1 1, 여기서는 M1 2의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달라요. 그죠? 음. 여기에서 M1, M2, M1, M1이라고 해서 똑같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요 두 개는 다르다. 그래서 요 두 개의 B만큼이 T1, T2가 되겠죠. 그래서 T1 결과적으로 대 T2는 M1 1번 대 M1 2번이 되겠고 그렇게 되면 값은 어떻게 돼요? 1대 2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도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장력의 B는 달라질 것이다. 더 커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상이 맞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오늘은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뉴턴 운동 2법칙을 적용시켜서 그 물체들 시스템에서의 또는 물체에 한 개가 있을 때 또는 두 개가 있을 때 여러 개가 있을 때의 전체 물체의 가속도와 각 물체에게 작용하는 알차힘 또는 사이에 작용하는 장력 등을 구하는 문제들을 풀어봤어요. 여러분들 다음 주, 이번 주 목요일에는 이와 유사한 문제들 제가 많이 과제로 드리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연습을 많이 한번 해보고, 이 뉴턴 운동 방정식 응용 풀이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수고하셨고, 이번 목요일 날 과제가 나간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